렌즈별 AF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니의 네이티브 렌즈인 FE55mm 1.8 렌즈를 물려서 AF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처음 이제 좀 스탠다드가 될 만한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MC11을 통한 캐논의 이중교배 렌즈들이 움직이는 모습, 포커스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그 영역까지 좀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잘 움직인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전체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잘 작동을 해주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는 또 작동이 잘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mm 1.8 렌즈를 먼저 물렸고요. 전원을 켜고 포커스를 일단 플렉서블 M으로 해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마리오를 먼저 포커스를 하고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 또 움직여서 왼쪽에 강아지 모양에도 포커스를 해서 촬영, 그리고 옆에 또 노란색 인형에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포커스가 잘 맞아 들어가는 건 아주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사진이 확대되는 부분도 AF가 먹혀있는 그쪽으로 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처리가 됩니다. 일단 55mm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단 포커스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AFC로 놓고, 그리고 포커스 영역을 일단 제가 존으로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IAF를 AF ON 버튼에 지금 할당을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IAF가 작동되는지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피규어에서는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있는데, 뭐랄까요, 이 지금 앞에 있는 저 인형들이 사람의 형태는 비슷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의 눈 모양하고 그런 모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IAF가 작동이 안 되는 피사체라 객관적인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촬영 테스트 환경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MC11을 껴서 그 다른 렌즈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MC11을 이용한, 보이시죠? MC11을 이용한 이중교배 상태에서 얼마나 빠르게 AF가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AF 선택이 가능한 그 영역이 얼마큼 되는지 살펴보는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35mm 1.4 EF 렌즈를 지금 마운트를 했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서 보시면,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보시면 AF 선택이 가능한 그 기능이 전체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와이드, 중앙, 그리고 플렉서블, 스몰, M, 라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게 보이시고, 그리고 확장 플렉서블 스팟이라던가 라곤 AF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포커스를 영역별로 보기 위해서 플렉서블 스팟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스팟의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가운데 초점은 포커스가 잘 맞아 있는 거를 지금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러면 주변 추측 거점이 어떻게
AF가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도다닥콩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촬영을 하고 포커스를 보면 네, 잘 맞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강아지 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또 네, 잘 맞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보통은 EF 렌즈를 이종 교배를 했을 때에 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보통 포커스 영역이 좌우가 잘려서 그쪽에 측고점을 놓게 될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좌측으로 강아지를 놓았습니다. 네, 지금은 포커스가 잡아 들어가서 촬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에 도다닥콩을 두고 포커스를 잡고 촬영을 하면 포커스가 맞아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보통 다른 EF 렌즈를 썼을 때는 이렇게 좌우로 최고로 사이드로 놨을 때는 포커스가 작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이 35mm 1.4 렌즈 같은 경우는 구형 렌즈라서 그 제약을 좀 덜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포커스가 어디에 갖다 놓든 다 네이티브 렌즈가 커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50mm 렌즈라든가 다른 렌즈로 지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게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거의 다 가능히 한데, 이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끝단에서는 버벅거리면서 포커스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그럼 렌즈를 바꿔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50mm 1.2 렌즈, EF 50mm 1.2 렌즈, 일명 오이만두라고 하는 렌즈를 마운트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커스가 이제 어느 영역까지 맞는지, 그리고 속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위치를 켜고요. 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있는 마리오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런지 포커스를 조금, 이 카메라 제가 포커스를 잘 못 잡고 있네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리오가 가운데 있어서 촬영을 해보면 네, 잘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포커스 속도는 네, 보시는 대로 네, 굉장히 빨리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도다닥콩에 지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포커스가 맞아 들어가고요. 왼쪽에 있는 강아지에도 포커스가 맞아 들어갑니다. 참고로 지금은 제가 AFC 모드로 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우 끝단에서 촬영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잘 이게 찍히고 있나요? 지금 또 포커스가 나갔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지금 다시 보시면 좌우 끝단에 지금 포커스를 놓고 촬영을 하려고 하나, 이번에는 오른쪽 끝에 놓고 지금 또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포커스가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좌우 끝단에 놓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도다닥콩에 지금 포커스를 맞췄고요. 촬영을 하려고 하나 포커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포커스를 못 잡아냅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있는 강아지로 놓고서 촬영을 하려고 하나 또 역시나 포커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오른쪽으로 놓고 했을 때는 당연히 포커스가 맞아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3분의 전체 화면 한 5등분을 놓고서 가운데 3칸 정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공간까지는 포커스가 원활하게 맞아 들어가고요. 네, 지금처럼 보시면 화면에서 확인이 될까요?
네, 잘 맞아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제일 끝에 쪽만 버벅거리면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는 포커스가 모두 잘 맞아 들어가고 아래쪽도 잘 작동을 합니다. 좌우 끝만 작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렌즈로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0-200 f2.8 IS 렌즈, 일명 새아빠라고 불리는 망원 렌즈로 포커스 영역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위치를 켜야 되겠죠. 적당한 범위를 위해서 70mm로만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있는 마리오에는 당연히 촬영이 역시나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강아지 쪽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약간 사이드 쪽으로 가면서 포커스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짝 옆으로 움직여서 네, 포커스가 맞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포커스가 맞아 들어가고요. AF가 맞아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도자작콩에도 AF를 맞추려고 하나 맞아 들어갔네요. 네, 포커스가 맞아서 작동이 되었고요. 보시면 이 정도 위치에서는 맞아 들어갑니다. 이 정도 위치니까요. 또 상당히 넓은 부분까지 작동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속도도 꽤나 빠른 편입니다. 네, 이번에는 소니가 아니죠. 시그마의 아트 85mm 렌즈, 아트 80이라고 불리우는 이 렌즈를 껴봤는데요. 일단은 MC11에 지금 시그마의 렌즈를 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렌즈를 꼈을 때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F 렌즈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MC11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엊그저께 해서 1.09 상태의 펌웨어 상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는 비활성화가 됐던 지금 포커스가 조금 초점이 맞았나요? 네, 아까는 비활성화가 됐었던 다른 낙원 플렉서블 스팟이라던가 존 AF라던가 그리고 중앙 AF 등 여러가지 모든 AF가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IAF가 작동을 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이티브 렌즈를 꼈을 때도 작동하지 않았던 IAF가 지금 저 아이들한테 작동을 할 리는 만무하고요. 일단 그러면 포커스 속도랑 그런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마리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을 해보았고요.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좌우 끝에 있는 도자작콩에게 촬영을 했을 때 맞아 들어갔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강아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을 했을 때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빨리 바로 잡아내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좌우 끝단이나 사이드 쪽에서는 약간 왔다 갔다 했다가 잡아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잡아내고 이렇게 좀 아직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포커스 속도도 빠른 편인데 가끔 그 저조도인 상황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촬영을 할 때 좀 애를 먹기도 합니다. 네, 이제껏 6주, 7주가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카메라에 대한 이런저런 기능들과 샘플 사진을 통해서 이제 이 카메라가 만들어주는 이미지의 느낌도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여행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그런 촬영 상황에 따른 결과물도 지켜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7주차 마지막 리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서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이제 이 카메라를 쓰면서 아쉬운 점도 분명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뭐 완벽한 카메라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완벽한 카메라는 또 자기 품 안에 들어오면 또 이런저런 단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거기에 가까운 카메라가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알파9이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합을 하는 카메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충분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카메라에서 조금 단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그 초반에 리뷰를 할 때는 손에 잡히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지금 만져봐도 굉장히 단단하고 손에 쥐는 느낌도 꽤 좋은 편이고요. 이런 마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손에 잡히는 그런 그립감, 굴곡 이런 부분 다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게 되면 새끼손가락이 이쪽에서 이렇게 놀게 되는 사이즈죠. 그래서 완전히 이게 손에서 딱 만져졌을 때 손에 꽉 차서 손에 뭐랄까 굉장히 좋은 그립감이다 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2% 정도 부족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소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확히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팔고 있는 뭐 익스텐션 그런 그립이라든가 세로 그립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한데 일단 저는 익스텐션은 실물도 본 적이 없고요. 일단은 세로 그립을 끼신 분을 만나게 돼서 한번 만져봤는데 이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2%가 확실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가 좀 더 이쁘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세로 그립을 장착을 하면서 손에서 만져지는 그 만족감도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물론 이 자체로 좀 그걸 충족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액세서리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채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요 스트랩입니다. 요 스트랩이 좀 사실 누가 봐도 좀 약하게 생겼잖아요. 좀 무게를 이게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이 고리 부분이 지금 번들로 제공되고 있는 그 스트랩 자체도 굉장히 가느다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껴가지고 이중교배를 해서 한 이중교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GM 렌즈 자체들이 다 좀 사이즈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달고 여기에 의지를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스트랩을 박스에서 꺼내지 못했다는 그런 슬픈 단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단단하게 보이는, 물론 제가 믿음을 못 가지는 거지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뭐 손으로 부러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 스트랩은 좀 더 크기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바디 내에서 그냥 통째로 같이 쇠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이제 그런 느낌이면 좀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몇 번씩 계속 얘기를 하지만 조금은 이제 손에 익었어요. 조금은 손에 익어서 이제는 예전보다는 좀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가 아니라 포커스를 바꾸는 요 다이얼 지금은 좀 익어서 이제 좀 이렇게 잘 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버튼이 조금만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앞에 돌리는 레버도 조금 더 커서 손에 잘 걸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작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하셨는데 메뉴의 이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친절하진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지금 한 달이 넘고 한 달 반째 만지고 있는데 약간 어디가 어딘지 좀 몰라가지고 헤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차 안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영상을 찍으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동영상 촬영 버튼 이것이 여기에 달려 있었죠. R2는 이렇게 누르는 아이였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옆에 있는 버튼과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보고 손으로 누르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냥 촬영하다가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동영상이 어느 정도 촬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눌렀다가 그 잘못 누르는 옆에 있는 AF1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상황도 간혹 발생을 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첨부했었던 그 샘플 영상들을 보면 중간에 포커스가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좀 어색한 그런 샘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걸 누르기 위해서 끄기 위해서 그걸 눌렀는데 옆에 있는 AF1 버튼을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몇 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다. 혹은 좀 요거 버튼의 위치도 조금 더 많이 심혈을 기울였겠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조그 컨트롤러가 채택된 거는 120%, 150% 혹은 200%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외에 보통 IAF를 위한 그 커스텀 버튼 할당에서 보통 버튼들이 이쪽 커스텀 버튼이 여기 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에 쥐게 되잖아요. 이렇게 손에 쥐고 단단하게 손에 쥔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일단 전원을 끄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이 상태가 제일 손에서 단단하게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손에서 이렇게 딱 쥐고 있고 이렇게 쥐어서 단단하게 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IAF 버튼을 이쪽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동그란 버튼을 보통들 많이 할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IF를 설정을 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손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럼 굉장히 불안정한 약간 닭발 같은 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파지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근처에 있는 버튼에 할당을 해야 좀 더 힘이 들어간 상태로 파지를 하고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도 여지껏 여기에다 넣어서 촬영을 하다가 어제 촬영회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좀 조작해서 애를 먹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AF 버튼 자체는 제가 어차피 반셔터로 AF를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사전으로 해서 이걸 잡으면서 따라가는 그런 촬영 방법을 보통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AF 버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뛰어다니던 저기든 IAF라는 기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올인을 해서 기능을 이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촬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서 일단 좀 짚고 넘어간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또 있었을까요? 좀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지금 그것 말고 특별히 생각나는 부분은 딱히 없네요. 뭐 렌즈를 바꿀 때 그 버튼이 이쪽에 있어서 다른 카메라들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 촬영할 때 뭐 이렇게 쉽게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크게 그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뭐가 아쉬운 게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전자식 뷰파인더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그러니까 조금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뭐랄까요, 촬영을 할 때 좀 더 집중을 요하는 그런 촬영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을 촬영할 때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가 있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 와닿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는 LCD를 보기 힘드니까 뷰파인더를 통해서 촬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조금 시인성에서 아주 작은 잠자리가 날아간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포커스가 확인이 애매한 부분이 조금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또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더 해상도라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발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더불어 이 LCD가 지금은 3인치짜리 액정을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파7도 그렇고 알파9도 그렇고 거의 같은 규격의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언젠가는 또 이런 플래그십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은 덩치를 키워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물론 지금 사이즈가 작음에서 오는 이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메라가 조금 더 고가의 모델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카메라에 대한 신뢰성이라던가 조작성이라던가 이런 바디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얼마큼 이 카메라를 손에 쥐었을 때 오퍼레이팅을 할 때 편하냐,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 카메라를 평가하는데 큰 요소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리고 많이 빨라졌습니다만, 조금 더 손을 더 써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여지가 아직은 조금씩은 남아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나쁜 수준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전제 하에 그 상황에서 봤을 때의 그 쾌적함이라는 부분으로 정말 엄격하게 잣대를 좀 들이댔을 때에 그런 아쉬움이 조금씩은 묻어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카메라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일단은 정말 기분 좋게 7주 동안 사용을 잘 하였습니다. 일단은 화질적인 부분에서 3000만화소의 카메라 혹은 뭐 4000만화소의 알파7R2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100% 이미지 확대했을 때 굉장히 좋은 샤프니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속도라던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속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던 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레스 바디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훌륭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굉장한 AF 능력도 보여줬고, 그리고 속도도 보여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색도 좀 일반적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약간 대중적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중적인 색깔도 충분히 잘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로
생각이 들어서 두루두루 뭐 프레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가족의 사진을 찍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뭐 쇼핑몰 포토 분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조금 악천후인 곳에 가도 충분히 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례로 제가 상처를 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카메라에 상처가 좀 많이 생겼죠. 체험단하는 기간이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어서 제가 막 손에서 이렇게 상처가 생길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교통사고가 좀 있었어요. 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카메라가 앞으로 당겨져 나가가지고 막 부딪히고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까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상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여전히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담기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따로 수리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핀도 잘 맞았고 틀어짐 없었고 굉장히 잘 자기의 그 모습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내구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가만이 아니라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7주차에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8주차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리뷰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솔직히 7주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좀 더 적응을 하고 좀 더 잘 다룰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미흡 함정을 보여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용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또 전부가 아니니까 다른 분들의 또 멋진 리뷰와 사진들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결과물들 두루두루 살펴보셔가지고 정말로 원하시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인지 좀 더 체크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좋은 사진 생활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7주차 리뷰 마무리하겠고요. 체리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